갈게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 전달 체계예요, 여러분. 의료 전달 체계. 그럼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나라는 1차 진료 단계, 여러분 왼쪽 편에 1차 진료 단계, 그다음에 2차 진료 단계, 3차 진료 단계 이렇게 3차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1차 진료 단계는 어떤 곳을 갔을 때까지를 1차라고 합니까? 그런다면 의원급, 그리고 또는 우리 1차 보건의료기관 하면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가 돼요?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 더더더 시골이라면 보건진료소 이런 데가 1차야. 그래서 1차 진료 하면은 의원급,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1차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2차라고 말을 했을 때는 2차는 어디를 말한다? 병원급이요. 그럼 우리가 법규에서 병원급이라고 하면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이라는 말을 했었죠. 병원급 하면 2차예요. 그 다음에 3차 진료 단계는 어디를 말하냐면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데를 3차라 그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다면 원래 원칙은 가장 국민들한테 권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국민들아, 먼저 대학병원, 종합병원 3차 오지 말고 아프면 어디를 가라? 의원급이나 보건소 1차 갔다가 거기서 아무래도 좀 큰 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소견서 써주면 2차 가. 2차 갔는데 거기서도 좀 더 큰 병원 가보라고 하면 그때 소견서 적어주면 3차 가. 그러니까 순서를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세요 하는 게 권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좀 따끔따끔 아파요? 독감기가 있나? 근데 내가 인하대학병원을 바로 갔어요? 그럼 인하대학병원에서 문 앞에서 막습니까? 업무까지 접수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어. 내가 인하대학병원 가겠다는데, 내가 종합병원 바로 가겠다는데, 의원급 안 가고 건너뛰고 상관없이 받아요. 다만 진료비가 비싸겠죠? 특진비가 붙으니까 비싸겠죠.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다? 중요하죠? 자유방임형이다. 이 말은 개인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 자율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고 권하는 거는 1차, 2차, 3차로 가라는 거지만 내가 마음대로 가겠다면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게 자유방임형이라고 하죠. 중요하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보건의료 전달을 체계를 이루려면 구성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가 조금 여러분 건너뛰어 볼까? 57페이지로 가보세요. 57페이지. 자, 57페이지에 가시면 오른쪽 편에 한 중간 정도쯤에 보건의료체계 구성 요소라는 말 보이시죠? 찾았죠? 이거 체급 문제도 나왔죠? 체급 문제입니다. 그럼 이때 보건의료 전달 체계 하면 아까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라 하는 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인데 이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려면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5가지인데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것을 하는 거는 체계 요소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1번 자원개발, 2번 자원의 조직화, 3번 서비스를 주는 거, 4번 경제적인 지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때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려면 꼭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의원급을 개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병원급을 개설해서 2차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병원급을
차린다, 의원급을 차린다 했을 때 내가 우리 병원을 개업했을 때 필요한 인력들이 있겠지? 그럼 그 인력이 간호조무사도 있어야지. 그리고 간호사도 한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아. 수간호사도 좀 있어야 될까?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돼. 수간 원무과 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또는 뭐 물리치료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인력이 누구누구가 필요할지를 먼저 짜야 되겠지. 인력을 짜야 돼. 그리고 또 뭐도 할까? 있으면 안 되잖아. 시설을 갖추어야지. 뭐 장비도 있어야 되잖아. 시설도 갖춰야 되겠죠? 장비도 있어야지.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하다? 기술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라는 거는 보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원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사람도 어디에 속해요? 자원이야. 그럼 사람의 자원을 뭐라고 한다?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인적. 아이. 사람이 자원이잖아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 지역의 여러분 자원인 거야. 그럼 이때 사람이 자원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적 바보 같아. 인적 자원이라고 하겠죠. 인적 자원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인적 자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설, 장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시설, 장비 같은 거는 뭐라고 한다? 물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적 자원도 필요해요. 그다음 이번에는 지식이나 기술도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담당자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이나 지식을 뭐라고 할까요? 지적 자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 인력 이 말 나오면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런 거 나오면 예산 이런 거 나오면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지식, 기술 이런 말 하면 지적 자원이에요. 그럼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단 자원이 누구누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1단계가 자원을 개발해야 되겠지. 자원을 찾아냈어요. 그럼 자원을 찾아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원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호사 여기 배치하고 이 간호사는 오병동에 배치하고 물리치료사는 여기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자원을 찾아냈던 거를 그거를 적절한 장소에다 배치를 해야 되겠지. 그거를 뭐라고 한다? 자원의 조직화라고 해요. 조직화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이 사람은 여기에 배치하고 이 장비는 여기에 배치하고 하는 거를 자원의 조직화라 그래요. 그래서 자원을 개발한 다음에 그 자원을 어떻게 매칭해야 되니까 배치를 도와주고요.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서비스를 하자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그 서비스는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세요 하고 서비스하고 또 어떤 서비스도 할까? 건강 증진도 시키고 예방도 하고 1차 예방이죠. 또는 진료도 하고 2차 예방이죠. 재활하는 거 3차 예방. 그래서 이런 것도 치료도 하고 관리도 돕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배치한 다음에 이런 걸 모두 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자원을 다 1, 2, 3번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4번에 보면 경제적인 지원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경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한다? 뭔가 자원을 세금으로 좀 조달할 수도 있고 민간기관이라면 투자 같은 거 받아서 어쨌든 간에 머니가 필요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의료 전달 체계가 잘 되려면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그 말이고 그러면 자원을 개발해서 그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자원을 조직화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두면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 의견이 안 맞다고. 그럼 뭐 또 질서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관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때 관리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지도력 있게, 카리스마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하면 안 돼. 거기까지는 너희 권한이 아니야. 하지마. 또는 네 생각은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떤데? 우리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맞추자. 뭐 조정도 하고 이러한 관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자, 건강 증진하고 질병 예방하고 진료하고 이거는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또는요 공공재원
조달, 민간기관에 투자한다 하면 경제적 지원, 지도력을 발휘하고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를 말하면 보건의료정책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에만 색깔을 입혀놨죠. 자원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그 자원을 적재 장소에 조직화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니 해도 경제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관리의 역할도 필요하다 하는 게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그래도 조금 최근의 문제 트렌드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53페이지가 되겠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료비 지불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진료비 지불 제도 방법에서 중요하죠. 보건간호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보건행정이야. 보건행정 파트고 두 번째가 보건교육. 그리고 요즘에 오늘날 많이 묻는 게 환경보건이 좀 많이 물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보건행정에서 진료비 지불 제도 방법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밑에부터 할게요. 제일 좀 밑에 내려가시면 하단에 행위별 수가제라는 거 있죠. 자, 행위별 수가제는 여러분 말 그대로 뭐다? 행위를 할 때마다 돈으로 매겨질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약제 뭐 이런 것부터 해서요. 어떤 서비스를 행할 때마다 돈이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진료 행위 하나하나의 가격이 매겨진다. 서비스 할 때마다 그게 전부 다 돈으로 매겨지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럼 이거를 하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재밌어, 재미없어? 신나. 왜? 내가 할 때마다 전부 다 돈이 되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과잉으로 하겠죠. 과하게 서비스 해주겠죠? 그럼 단점은 뭘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로 인해서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죠. 이 행위별 수까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다? 의료비가 올라가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포괄수가제라는 게 나왔어요. 자, 포괄수가제는 어떠냐면요. 여러분 핸드폰도 요금 정액제 있잖아. 그러면 정액제인 거는 내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금액은 똑같아. 그것처럼요.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라 금액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진단명 이래 말하면 금액 얼마 정해졌다고. 여러분이 미용실에 갔을 때 배너에 남자 컷 얼마, 여자 컷 얼마, 펌 얼마 적어놓고 기장 추가 없음 이런 말 보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금액만 딱 받겠다 그 소린 거죠. 그것처럼요. 이 진단명이면 수술비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 그게 바로 포괄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뭘까? 의료비가 금액이 딱 정하니까 바가지 못 씌우는 거죠. 의료비가 저하되는 게 가장 장점이야. 의료비 저하 이런 말 나오면 포괄수가제예요. 그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반길까 안 반길까? 안 좋죠. 포괄수까지는. 그죠? 그래서, 어때? 전 질병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고요. 7개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7개 질병에만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수까지고 나머지는 어디에 속할까? 행위별 수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몸통은 뭐다? 행위별 수까지. 그리고 사이드로 7개 질병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럼 7개 질병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7개 질병은 우선은 이과는 좀 싫겠지. 여기 해당하는 과는 첫 번째 안과. 그래서 저라면 백내장 그다음 뭐더라 이렇게 안 하고 외울 때 안과 이렇게 외웠어. 그럼 안과 하면 어떤 수술일까? 노인들 수정체 혼탁 떼어진 거 백내장 수술. 그죠? 백내장. 그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백내장 사는데 백백백이 없어. 그러면 또 학원 원망하지 마시고 수정체 수술이라고 돼 있으면 같은 거지. 수정체 수술이나 백내장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이거 포괄수까지. 두 번째 이비인후과요. 이비인후과 뭐요? 편도 수술이요. 편도. 근데 보기에 만약에 편도가 없다면
아데노이드 수술이라고 있으면 그거 하세요. 아데노이드라는 말이나 편도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세요. 보고 세 번째 외과예요. 그럼 외과는 어떤 거다? 일반적인 수술을 하는 거죠. 충수요. 그 다음에 탈장. 그리고 또 하나가 치질이요. 그래서 외과는 세 가지나 돼요. 충수, 탈장, 치질 세 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안과, 백내장, 이비인후과, 편도, 외과, 충수, 탈장, 치질 다섯 개 있어. 두 가지가 뭐냐면 산부인과야. 그럼 산부인과에서 하는 제왕절개 수술. 이거 뭐다? 포괄수까지. 또 하나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자궁수술이라는 거 있죠. 그럼 이 자궁수술은 양성종양인 거예요. 합성 말고. 암 말고 양성 그냥 무로 이런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겠습니다. 7개 질병에만 적용이 됩니다.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요? 의료비가 떨어지는 거.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한번 여유 있게 좀 봅시다. 먼저 총액 예산제 또는 총액 계약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키워드가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 총액을 정해놨다 이 말 나올 건데 그럼 총액 계약제 하세요. 그럼 이때 총액을 정해놨다면 연봉제하고 똑같아. 1년에 총 얼마를 진료받는데 국민들아 니네 1인당 진료비 얼마를 줄게 총액을 정해놨다고. 그 안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하는 좌측과 지불좌측이 진료 보수 총액을 정해놨다고.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진료받는 게 일명 뭐라고 한다? 총액 예산제, 총액 계약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내용 자체가 키워드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두제가 있어요. 자, 인두제는 사람 머리요. 쉽게 말해서. 그럼 사람 머리라는 게 그 사람에게 등록된 환자 수. 그래서 인두제의 키워드는 환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어요. 환자 수. 1인당 환자 몇 명 진료 이런 게 정해진 거. 그런 거는 인두제. 진료자 측과 지불자 측이 총액을 딱 정해놓은 거는 총액 계약제. 그 다음에 의료비가 떨어지는 7개 질병에 대해서 진단명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 게 포괄수가제, 서비스 행위 하나마다 가격이 매겨진 게 행위별 수가제, 과잉진료의 위험을 가진 게 행위별 수가제, 의료비가 막막막 올라갈 수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자, 사후 보상 방식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 보상 방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던 것도 같은데 사후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린다? 그냥 안 적으셔도 되고요. 참고로 신용카드를 떠올리세요. 사후 보상 방식은. 그럼 신용카드라는 건 어떤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안 써야지 하지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질러버리게 되잖아.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서도 카드 막막막막 쓰고 나니까 나중에 카드 명세서 받으면 놀래잖아요. 그것처럼요. 행위별 수가제가 그냥 먼저 신용카드 같은 거야. 행위를 받고 나서 돈으로 수가가 다 매겨지니까.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가 사후 보상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의료를 많이 남용하겠지. 의료비가 비싸지거든. 신용카드를 쓰면 그것처럼요. 반면 사전 보상 방식은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세요. 체크카드. 그럼 체크카드를 쓰면 여러분 비용을 많이 쓸까 적게 쓸까? 지출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지출이 줄어드는 게 사전 보상 방식인데 우리가 체크카드면 얼마가 들어있으면 그 안에서 쓰게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써야 된다 했는데 이번 아직 1월도 다 안 갔는데 3분의 1을 벌써 썼어. 그럼 아직까지 지나갈 달이 11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썼다고? 앞으로 조금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껴 써야 되겠다. 이게 체크카드잖아요. 그래서 사전 보상 방식은 의료비가 올라가지는
반면 신용카드 형태인 사후 보상 방식은 의료비가 비싸져요. 그럼 우리 그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신용카드 형태로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 하면 뭐가 들어가요? 행위별 수가제가 사후 보상 방식이야. 그럼 사전 보상 방식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봉급제. 봉급제가 뭔데요? 월급 받는 거. 그 월급 받는 사람은 한 달 일하면 이만큼 받아.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할까? 환자 본다고 열과 성을 다하지 않잖아요. 의료비 그렇게 안 비싸요. 그 다음에 인두제 뭐였죠?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금액이 매겨지는 거. 그리고 총액 딱 정해놓은 총액 예산제. 또 하나가 포괄수가제 이런 거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사전 보상 방식이에요. 요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될까요? 조금 빠르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입니다. 보건행정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은 크게 나누어 볼까요? 크게 어떻게 되면 중앙보건기구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중앙에 있는 중앙보건기구는 어디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앙보건기구 이런 말하면 보건복지부. 됐죠? 그럼 이때 중앙보건기구, 보건복지부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겠죠? 그럼 그 부서들 중에서 다 외울 건 없어요. 하나 참고로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은 보수교육을 얼마마다 받아야 돼? 에이, 무슨 3년? 뭐지? 자격 신고가 3년, 보수교육은 매년 몇 시간? 8시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간호조무사 여러분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간호정책과라는 데가 있다. 참고 여러분 거니까 한번 이름 능력이 한번 본 거고 그 다음에 의료인 그럼 의료인 하면 누가 들어가요? 법규에서 의사 세 사람 들어가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그럼 이 의료인 보수교육 그리고 보건의료인 하면 여러분도 들어가. 그럼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관리를 담당하는 거. 어디서 한다? 의료인력정책과요. 국시원은 그 위탁받은 곳이고 전체적으로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의 과는 부서는 의료인력정책과라고 그 뜻입니다. 한번 참고로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고 자 그러면 중앙에 있는 보건기구는 뭐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기억하시고 그럼 이번에는 지방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방에 있는 보건기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은 시군구에 세워지는 보건소 그리고 또 읍과 면에 세워지는 보건지소 더더더 벽지 오지에 세워지는 보건진료소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밑에 있네요. 보건소는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보건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보건진료소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다? 농특법이라고 했죠. 농어촌특별법 그죠? 농특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벽지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 군, 구에 설치해요. 중요하죠? 보건소의 설치는 시, 군, 구에 설립이 된다고. 시, 군, 구에 설립이 되는데, 족보처럼 많이 물었습니다. 보건소의 굉장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서 보건소는 이원화된 구조다. 이원화된 구조다. 그럼 이원화된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셔야 될 상사가 2명이라고. 모셔야 될 상부가 2사람이 된다고요. 그럼 2군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안전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때 보건복지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총지도 감독을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가 해요. 그래서 큰 틀을 만들어주는 건 보건복지부예요. 반면 행정안전부는 약간 살림살이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 집안 내부의 살림살이. 그래서 어떤 일에 관여를 하냐면 행정안전부는 자, 여기에 인력, 우리 보건소에 인력 좀 더 주세요 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면 안 돼. 어디에 얘기해야 될까? 행정안전부예요. 우리 보건소에 예산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행정안전부에 해야 된다고. 인력, 예산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예요. 그리고 또 행정 전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행정안전부예요. 아까 보건복지부도 지도 감독인데 보건복지부 지도 감독은 보건 전체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에 관한 지도 감독.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력, 예산 이런 말 나오면 행정안전부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상사가 두 명의 상사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이원화된 구조다.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상사가 두 명이면 좋아요, 싫어요?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쪽도 눈치 봐야 되고 행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보건소 말고요. 어디도 있냐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데도 있다, 여러분. 보건의료원은 어떤 곳입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보건의료원 나 몇 개 봤는데, 그럼 이때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플러스 병원이야. 보건소 플러스 병원입니다. 퓨전 같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보건소는 보건소 맞는데 안에 간단한 과가 있어. 과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병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건소라고만 말하기도 그렇고 보건소 플러스 병원이네. 이런 것이 보건의료원이라고 합니다. 보건소 플러스 병원이라고요. 그럼 병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법규에서 몇 병상이었어? 10병상 이상이잖아요. 그런 곳을 갖춘 곳을 보건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건데 한번 눈도장 찍어 봐 주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공중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팔면 보건소에서 단속 나온다고요. 식품위생도 하거든.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식품 품질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보건소에서 할까 안 할까? 식품위생은 불량식품 팔고 불결하게 하고 이런 거는 보건소 업무 맞아. 감독하는 거. 그러면 식품 품질 관리는 이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다? 이거는 식약처라고 하죠. 이거는 안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라는 식약처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그럼 보건소에서는 사업 중에서 여기 첫 번째 3번에 보시면 노인들에 대해서도 보건하잖아. 보건소 업무에 노인 들어있죠? 그죠? 그럼 이때 4번에 보니까 노인을 대상으로는 그럼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그랬을 때 치매 서비스요. 치매 관리 서비스 할 거고요. 또 치매에 관련해서 상담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니까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건강 증진이라면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현재 안 아픈 거야. 건강 증진은 1차 예방전. 그럼 안 아픈 노인들이 오랫동안 더 쌩쌩하게 살게 하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여기 예를 보시면 건강 100세 활력 프로젝터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 이름에서도 뭔가 쌩쌩한 느낌이 들죠. 이런 서비스를 어디서 한다?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 이름이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치매 서비스도 하고요. 건강증진 사업 서비스도 하고 또 하나가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도 있어요. 그럼 이 이름에서 뭐가 느껴져? 건강진단 해주나 보네? 그럼 누구한테 해주냐면
보건소가 어디에 만들어져요? 시군구에. 그럼 시군구에 있는 노인들한테 정보해 줍니까? 65세 이상 노인 맞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65세 이상 노인한테 다 한다? 그건 아니야. 그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의료급여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다 해줍니까? 아니요. 저 하고 싶어요 하고 손든 사람. 진단받고 싶어요. 희망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를 해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합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자, 여러분 머리 아프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는 치매를 대해서 하는 치매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 건강증진 사업 서비스가 있고 노인들 중에서 어려운 노인들 중에서 손든 사람들한테 뭐 해준다? 건강 진단 서비스도 해주고 그리고 또 집에서 계속 잘 계시나 알아봐야 되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준다고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보건소에서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금방 제가 노인들한테 건강진단 서비스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건강진단 서비스는 어디서 합니까? 그 소리예요. 아마 긴 모의고사를 보면 이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때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곳은 첫 번째 금방 말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보건소에도 하고 또 어디도 한다? 국공립병원에서도 하고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공립병원 그리고 또 건강진단기관 이런 데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얼굴 들어보시면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계획은 몇 년마다 짰어요? 5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5년인 거에 정신보건사업 기본계획 5년, 구강보건사업계획 5년, 감염병에 관한 계획도 5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년이야. 여러분 거의 모르면 그냥 5년 해. 그만큼 5년이야.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이라고 그랬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럼 이거 짤 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짤까? 지역보건법. 맞아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짤 거야. 그리고 예방접종에 관한 계획은 몇 년이었어요? 10년. 예방접종 나오면 10년이잖아요. 그럼 이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누가 짭니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정신보건사업계획 누가 짜요? 정신보건사업계획 누가 짜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죠? 짜죠? 구강보건사업계획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짰어요. 그래서 대부분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감염병에 관한 계획 있죠? 그거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했어. 그 다음에 결핵관리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혼자 짰어. 조금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누가 짜냐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시군, 구청장이요. 항상 시군, 구청장 옆에 팔짱 끼고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특별 붙었잖아. 특별. 특별은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군, 구청장을 강조했잖아요. 왜? 이거는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니까? 시군구에 만들어지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시군구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짜겠습니다. 기억하실 것. 그리고 보건소는 금방 말했다시피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얼굴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의료기관에서 소속된 의사, 그럼 소속된 의사는 본인이 병원장이야, 월급 받는 사람이야? 월급 받는 사람이야. 그럼 월급 받는 사람은 위에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겠지. 맞죠? 그럼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보건소에 신고할 거야. 그럼 보건소장은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의 그거를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말해야 되겠죠. 누구? 시군구. 그럼 시군구는 또 누구한테 얘기할까?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이런 식으로 아래쪽의 얘기가 위로 전달될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상달이라고 해요. 아랫사람의 의견이 위로 전달된다. 그래서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하이 상달이라고 합니다. 절대 보기에서 상이 하달이라고 하면 안 돼. 위의 의견을 밑에 지시한다 이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1차 보건 의료 대두 배경이에요. 엄청 잘 물어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거를 네 줄에 걸친 거를 막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든데 그냥 조금 이해만 하시면 좀 이해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가 뭔데? 1차 보건 의료 하면 어디가 떠올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야. 그럼 이런 곳은 내가 어딘가에 불편하고 아플 때 처음으로 꼭꼭 두드리는 곳이 1차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1차를 왜 만들었을까? 대두 배경이란 건 왜 만들었지?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있으니까 1차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의료자원. 여러분, 의료자원 하면 사람도 자원이라고 그랬죠? 사람 자원을 뭐라고 하죠? 인적.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예산, 물적 자원, 지식, 기술, 지적 자원. 그런데 그런 자원들이 다 어디에 있어? 대도시에 있잖아. 누가 시골대기의 구석에 있겠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의료 자원인 사람도 물적 자원도 아무도 없어서 내가 아파도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의료 자원이 균형적인 분포가 아니라 불균형적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1차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고요.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은 병원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살짝 아픈 거는 큰 병원 갈 필요 없잖아. 돈만 더 비싸고 굳이 그곳에 중요 위험한 위중한 환자들이 가야지.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다 병원들이 종합병원 중심이니까 에이 이렇게 조그만 거는 보건소 가도 되는데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1차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종합병원 중심의 진료라서 만들었다. 병원 중심이다 X. 종합병원 중심이라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 전부 다 모든 곳이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요. 가족력도 있고 있어서 고혈압이 생길까봐 예방하려고 왔어요. 의료기관 가서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의료기관은 치료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의료기관이 치료 중심이라서 어떻게 한다? 예방을 강조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의료 인력들이 어때요? 점점 더 전문화가 돼 있어. 그래서 전부 다 박사야. 외국물 다 먹었어. 근데 굳이 내가 좀의 장염기 있는데 박사님한테 진료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1차를 만들었다고요. 그 말이고 오늘날은 전염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이 많아. 만성 질환은 낫는 게 아니니까 관리를 집 근처에서 자주 받는 게 좋으니까 보건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네 번째 줄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이 많아서 만들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보건소 만들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